대한민국 공군의 첫 스텔스기 F-35E 전투기 2대가 29일 한국에 도착하면서 동북아시아 스텔스기 경쟁의 서막이 올랐다. 앞서 중국과 일본이 스텔스기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군은 뒤늦게 대열에 합류했지만 이번에 F-35E를 전력화함으로써 동북아 지역에 보이지 않는 총성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F-35E는 현존하는 최고의 전투기 중 하나로 꼽힌다. 길이 15.7m, 높이 4.38m, 너비 10.7m다. 최대 속력 마하 1월 8일 초대 항속거리는 2170km로 전투 행동 반경은 1000km가 넘는다. 공대공 미사일과 합동 직격탄이 소구경 정밀 유도 폭탄 등 최대 8월 2일 톤의 무장 탑재력을 갖추고 있으며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고 목표물을 정밀. F-35E는 이 같은 능력을 바탕으로 우리 군의 전략적 타격체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잡을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공군 공중급무기를 도입한 만큼 F-35A의 무장 탑재 능력과 작전 반경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군은 첫 국내에 인도되는 2대를 시작으로 올해 안에 12대를 전력화하고 2021년까지 총 40대를 들여와 실전 배치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하지만 우리 군의 스텔스기 배치는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오히려 동북아시아 영내에 잠재적 위험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너무 늦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뒤따른다. 중국은 F-35와 같은 제5세대 스텔스 전투기 젠 20을 독자 개발해 2017년부터 실전 배치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제2의 10을 20여 대 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2의 10은 작전 반경 11,500에서 2,200km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F-35 전투기 배치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면 중국도 이에 대응해 제2의 10을 200대 이상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중국은 제5세대 전투기보다 스텔스 성능이 대폭 개선되고 초음속으로 날 수 있는 제6세대 전투기 개발에 돌입했다. 아직 초기 단계지만 아이와 레이저 무기 등을 탑재한 방안 등을 이와 함께 중국은 미국의 F-22, 나 F-35 등 최신 2스텔스 전투기를 잡아낼 수 있는 테라헤르츠 파레이더 프로토타입 개발에 성공했다. 향후 양산에 성공하면 스텔스 장비의 판도가 바뀔 수도 있다. 일본 역시 우리보다 앞서 있다. 지난해 1월 F-35E 1대를 배치한 일본은 최종적으로 42대를 아오모리현 미사와 기지에 배치할 계획이다. 특히 일본은 F-35E 4대를 미국에서 직도입하지만 나머지 38대의 경우 일본 미쓰비시 가면허 생산해 세계적인 항공 기술까지 확보하게 중국이 개발하는 제6세대 스텔스 전투기. 게다가 일본은 해상 자위대 이즈모급 호위함을 항공모함으로 개조해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F-35B 스텔스 전투기를 배치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일본은 지난해 말 방위계획 대강에 F-35B 도입 계획을 못 받고 F-35E 63대와 F-35B 42대 등 F-35 전투기를 105대를 추가 구매하는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일본은 F-3 스텔스 전투기를 미국, 유럽 등 선진국과 협력해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세대 전투기 개발 역시 국제 공동 개발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리 역시 이 같은 주변국 움직임에 발맞춰 F-35A의 도입과 함께 2025년 개발을 목표로 한국형 전투기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 개발 중인 한국형 전투기는 이번에 도입한 F-35E와 우리 군이
운영하고 있는 F-15K의 중간쯤 되는 4.5세대 전투기다. 스텔스 기능을 갖추지만 5세대 전투기들보다는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분석이다.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는 동북아의 이 같은 스텔스 경쟁에 대해 우선 차세대 전투기 20대를 추가로 도입하는 사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해서 60대를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대표는 주변국들은 6세대 전투기를 하고 있지 않나. 지금 4월 5일 세대를 하고 있으니 늦었다며 기술 개발의 목표가 6세대 7세대라면 빠르게 6세대 이상의 기술 개발로 가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이니 속썩이지만 포기할 수 없는 한국형 전투기 사업. 군사대로는 우리 군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전하는 연재 코너입니다. 박대로 기자를 비롯한 뉴시스 국방부 출입 기자들이 독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군의 이모저모를 매주 1회 이상 소개합니다. 그 여파로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사업의 전망이 어두워졌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우리 정부로서는 이제 와서 사업을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사업 중요도를 감안했을 때 더 이상의 궤도 수정은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인도네시아의 목리로 위기에 처한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은 20년 가까이 된 수건 사업이다. 2001년 3월 당시 공군 사관학교 졸업식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북산 전투기 개발 계획을 언급한 게 사업의 시작이다. 보람의 사업으로도 불리는 이 사업의 목표는 우리 공군의 노후 기종인 F4, F5를 대체할 새 전투기를 직접 개발하는 것이다. 타이 미디엄 로우 전투기 운용 개념에 근거해 미디엄급 전투기를 개발하는 게 군 당국의 목표다. 장거리 중무장 하이급 전투기는 최고 성능 전투기로 구매하기로 방침이 정해졌고 그 결과 미국으로부터 F-35 스텔스 전투기가 도입됐다. 한국형 전투기는 미디엄급을 채우게 된다. 우는 2015년 한국항공우주산업을 한국형 전투기 개발 업체로 선정했다. 초기 개발비는 약 8조 8천억 원, 양산비는 9조 6천억 원으로 운영유지 비용까지 포함하면 전체 사업 규모는 3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내년에 시험용 전투기 1호기가 제작되며 2022년 첫 비행이 실시될 새 전투기는 길이 16.9m, 높이 4.7m, 폭 11.2m로 F-35 스텔스 전투기보다 다소 크다. 쌍발 엔진을 탑재하며 최대 추력은 44,000파운드, 최대 속력은 시속 2200km이다. 이행 속력은 마하 1.6인 F-35A보다 다소 빠르다. 스텔스 기능이 없는 점이 흠이다. 정부가 60%, 인도네시아가 20%, 한국항공우주산업이 20%의 개발비를 분담할 예정인데 인도네시아가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게 골칫거리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비 8조 5천억 원 중 20%에 해당하는 1조 7천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지만 2,272억 원만 내고 나머지를 내지 않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더 많은 핵심 기술을 이전해달라며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인도네시아는 러시아, 프랑스 등과 전투기 도입 협상을 벌이는 등 우리 정부를 애타게 하고 있다. 프라보오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은 최근 러시아와 프랑스를 방문해 수호이 수-35 전투기, 라팔 전투기 등을 구매할 의향을 내비쳤다. 러시아, 프랑스와의 거래를 지렛대 삼아 한국형 전투기 기술 이전과 분담금 할인을 이끌어내려는 인도네시아의 노림수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최악의 경우 인도네시아가 사업에서 이탈하면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제작하기로 예정된 새 전투기 50대가 생산 계획에서 빠진다.
계획한 전투기 생산 대수가 줄어들면 전투기 대담 가격이 올라가 수출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때문에 전경희 국방장관이 지난해 12월 인도네시아를 직접 방문해 프라보워 장관을 설득했다. 정 장관은 한국형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의 인도네시아 총괄 책임자인 40. 푸드 앤테 장관과 만나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처럼 인도네시아의 비협조로 논란이 커지자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 대한 비관론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 인도네시아처럼 전투기 개발 경험이 없는 국가와 합작한 것이 애초부터 의미가 없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보잉, 로키드 마틴, 이즈 등 선진 항공업체와의 합작이 필요했는데 인도네시아를 사업 파트너로 끌어들인 것 자체가 실책이란 것이다. 대당 가격도 걱정거리다. 인도네시아의 이탈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치솟는 개발비 탓에 대담 가격이 35A보다 비싸질 것이란 우려가 있다. 스텔스 기능을 갖춘 5세대 전투기인 F-35, 이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4에서 4월 5일 세대 전투기인 한국형 전투기 가 더 비쌀 경우 해외 수출 길이 막힐 수 있다. 한국형 전투기 가격이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차라리 그 돈으로 F-35 이를 100대 정도를 구입하는 게 낫다는 주장이 제기될 정도다. 아울러 한국형 전투기의 수출 전망이 어둡다는 분석은 그간 거듭 나왔었다. 2020에서 2030년 전세계 미디엄급 전투기의 소요는 1772대 수준이며 이 중 정치적 문제로 판매가 불가능한 나라의 소요 635대화, 전투기 독자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나라의 소요 400대를 제외하면 소요 발생은 565대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이런 협소한 시장을 두고 라팔-F-35, F-16, F-18 그리펜 등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형 전투기의 수출이 어렵다는 지적이, 게다가 한국형 전투기에 들어간 미국산 장비로 인한 미국 정부의 수출 허가 문제가 수출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현재 우리 공군 전투기는 400여 대다. 전략적 타격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하이급 전투기, 다양한 작전에 투입 가능한 미디엄급 전투기, 지상군 지원에 주로 쓰이는 로급 전투기가 있다. 이 중 미디엄급 F-4 팬텀과 로급 F 제공호는 각각 1960년대와 1980년대부터 운영돼 순차적으로 퇴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형 전투기 가이를 대체해야만 우리 공군의 공중 전력이 유지될 수. 군 관계자는 전시에는 소태가 필요하다며 많은 소태를 하루에 운영해야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를 부수고 지상군 이동을 차단하고 수도권을 위협하는 장사정포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인기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향후 공중전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유인 전투기를 축으로 삼아 다수의 무인기들이 편대 비행하며